마이클 잭슨,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았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았던 인물입니다. 백인이 되고 싶은 흑인,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소아 성애자, 수많은 루머와 추측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진실 대신 소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5살 때부터 무대에 섰고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웃으며 노래했지만 그 속은 상처투성이었죠. 잭슨 5, 솔로 커리어, 그리고 스릴러의 대성공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마이클 잭슨의 진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진실들이 감춰져 있었는지를 말이죠. 마이클 잭슨은 1958년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9남매 중 8째였고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따라 부르며 춤을 췄고 그 재능은 가족 중 누구보다도 돋보였습니다. 아버지 조 잭슨은 그 재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음악가의 꿈을 아들들에게 강요했고 특히 마이클에게는 집착에 가까운 기대를 쏟았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의 훈련 실수하면 벨트로 매질, 마이클의 유년기는 공포와 완벽주의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잭슨 5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클은 형들과 함께 무대에 섰고 모타운과 계약하며 단숨에 스타가 됩니다. I Want You Back ABC, 더 러브 유 세이브는 연달아 히트했고 마이클은 천재 소년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엔 고요하고 외로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거의 가지 못했고 친구는 없었고 놀이터 대신 리허설, 생일 파티 대신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는 기계처럼 훈련받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경쟁으로 가득했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늘 명령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사랑 대신 기대라는 단어를 먼저 배웠고 사람들의 박수는 마치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천재성과 고통을 동시에 짊어지게 됩니다. 이후의 모든 영광과 고독은 이 유년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1982년 20대 초반의 마이클 잭슨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의 6번째 앨범 스릴러는 단순한 음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팝음악의 정의를 다시 쓴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출시 직후 빌보드 차트를 장악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 판매되며 음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죠. 앨범에는 빌리진, 비트 잇, 스릴러 같은 곡들이 수록돼 있었고 각각이 모두 전설적인 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리진의 베이스라인은 대중문화의 심장박동이 되었고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라는 장르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마이클의 댄스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현실을 초월한 존재처럼 움직였고 문워크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 같았습니다. 수트, 흰 장갑, 페도라를 착용한 그의 외형은 상징이 되었고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그 완벽은 집착으로 이어졌습니다. 녹음한 소절, 안무 한 동작까지 수십 번씩 반복했고 무대 위 모든 요소를 직접 통제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는 쉬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무대 위 장면을 복기했고 관객의 호흡 하나까지 통제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자유가 아닌 책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스릴러는 팝음악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이 되었고 마이클 잭슨은 그 중심에서 시대를 이끈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무게는 곧 그를 짓누르는 그림자가 되어갑니다. 1980년대 후반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의 외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점점 하얘졌고 코는 이전보다 더 뾰족해졌습니다. 그는 백인이 되고 싶어한다. 얼굴을 고치다 못해 사라질 거다. 언론은 매일같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를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색 변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가면역 질환인 백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는 멜라닌 색소가 점점 사라지는 병으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며 결국에는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이를 감추기 위해 파운데이션과 조명을 이용해 피부색을 균일하게 보이도록 했던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명일 뿐이라는 비난만 돌아왔죠. 동시에 성형 루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가 점점 더 얇아졌고 턱선도 변화한 모습이었죠. 언론은 그의 외모를 과도하게 확대해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얼굴을 고치다 못해 사라진다. 자기 혐오에 빠진 스타. 그는 어느새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고통을 파고들며 더 큰 이슈를 만들었고 그는 점점 사람들에게서 웃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이 시기부터 마이클은 대중이 만든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 마이클 잭슨은 충격적인 혐의에 휘말립니다. 한 소년과 그의 가족이 마이클을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숨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했고 마이클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언론의 추측 보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도되는 자극적인 기사들, 기자들의 끝없는 추적은 그를 점점 더 위축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재판 대신 합의를 택합니다. 법적으로 아직 유죄가 아니었지만 세상은 그를 유죄로 단정짓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그는 또 다른 아동과 관련된 혐의로 정식 재판에 섰고 검찰과 언론은 이번에도 그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배심원단은 그를 전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접촉을 줄였고 언론 인터뷰도 끊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의 고립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세상과의 싸움에 지쳐 있었고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음악에 더 깊이 자신을 숨겼습니다. 2009년 마이클 잭슨은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는 This Is It이라는 이름의 투어를 계획했고 이 무대는 그의 마지막 커리어를 장식하는 프로젝트로 여겨졌습니다.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던 50회의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었고 전 세계 팬들은 그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면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처방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리허설 속에서도 그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까지 완벽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마이클은 이번 무대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 했고 무대 위에서 다시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25일 마이클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심정지. 그의 주치의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수백만 명의 팬들이 거리로 나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가 만든 멜로디, 그가 춘 무대 위의 춤은 세대를 넘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루머에 시달렸고 자신이 만든 예술보다 외모와 사생활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그의 음악을 듣고 그의 진짜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춤을 잘 추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고 인종, 환경, 사랑, 평화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루머가 아닌 음악으로, 오해가 아닌 진심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